네, 8월 22일 토요일자 수업 내용입니다. 먼저 수능 특강 영어 15강 T3 프린트물 보시면 이렇게 15강 1번 지문이 나와 있고요. 지문에 대한 설명은 했고 문제는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각 소재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영어 표현은 주제를 영어로 옮겨놨다기보다는 이 소재를 번역한 게 아니라 그냥 주제를 제가 제 나름대로 새로 썼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번역이 그대로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뭐라고 썼냐? The behavioral manners of those who experience social exclusion. 사회적인 배척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행동 방식들.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는 사회적인 배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잘 행동하고 사회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식으로 바뀌어가겠죠. 자기 반성 원리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주제문 키 센텐스 위주로 훑고 갔습니다. 자, 5번 문장 보시면은 does로 시작하죠. 항상 이렇게 그러므로 does, hence, therefore 같이 결론 표현 나와 있는 애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In response to social rejection, 사회적인 거부, 그러니까 배척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척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exclusion과 alienation 있었고요. 사람들이 seek to reconnect, seek to 하면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겠죠. reconnect, 자신들을 사회 세계에 다시 연결시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소외를 당했다가 다시금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does belongingness, 소속감에 대한 요구는 needs는 여기서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이 요구들은 appear to, 보입니다. guide the processing and retention of information, 정보의 처리와 보유를 인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정보의 처리가요, that is consistent with one's motive, 스스로의 동기와 일치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의 동기라는 건 역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동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는지 그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에 맞게 행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learning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봤던 부분은 어법적인 부분들인데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chances 뒤에 나오는 of 있습니다. 자, chance하고 of가 같이 나오면 항상 확률이라는 뜻으로 고정이 돼요. of 다음에는 보통 명사나 아니면 동명사 이렇게 ing 형태가 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의 해석은 받아들여질 기회가 아니라 받아들여질 확률을 높인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앞에 나오는 동사를 통해서 의미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chance 다음에 of 나오면 반드시 확률이라는 뜻으로 고정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chance 뒤에 to가 나오는 경우 어떨까요? to 부정사, 그러면 뭐뭐 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기회는 to, 확률은 of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nsitive에 표시를 했는데, sensitive는 sensitive인지 sensible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sensitive는 외부 자극에 민감한 거예요. 영향을 받기가 더 쉬운 이런 뜻이고, sensible은 그냥 분별 있는이라고 하면은 민감한하고 겹치지 않냐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판단을 잘 내리는 현명한 이런 뜻을 볼 수 있어요. 즉, it was, 이건 쓰지 마세요. sensible of you to persuade him. 이거 문장은 그를 설득하다니 너는 참 현명했다 이렇게 되겠죠. sensible은 이렇게 지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of를 주로 쓰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sensitive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봤고 자세한 부분은 해석 통해서 파악하시고 변형 문제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5강 2번이에요. The relation 혹은 relationship, 관계 between technological advance and stress. 기술적 진보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트레스란 단어는 너무나도 노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psychological burden, 심리적 부담이라고 다르게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sychological burden 나오면 스트레스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반비례 관계가 있을까? 자, 아닙니다. 정비례 관계가 있어요. 사실 이 글이 1번부터 5번 문장까지를 다 봤을 때 이 1번부터 5번 문장까지는 기술적 진보의
이점,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진보한 게 우리의 업무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라 6번 문장부터 해서 역접어로 시작을 하죠. but the technological onslaught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부분에 역접이 됨으로써 주제가 반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6줄밖에 안 되지만 9줄씩이나 나오는 것보다 훨씬 임팩트가 커지면서 주제문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내용은 뭐냐? The technological onslaught. onslaught 좀 생소한 단어죠? influx라고 합니다. 쇄도. 이 기술적인 쇄도, 오늘날의 세계의 기술적인 쇄도는 또한 됩니다. Can also become highly stressful. 매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진보한 게 오히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구나. 사실은 숨은 의미는 그러한 의미였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실제로도 우리가 being permanently plugged in, 계속 플러그인이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업무 부담을 더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끊임없이 정보를 인풋을 받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autopilot, 자동 운항 모드라는 거는 vulnerability to information, 이거를 다르게 비유를 해준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동 운항 모드요. 자동 운항 모드는 자동차한테 쓰는 건데 우리를 마치 끊임없는 정보의 인풋을 받아서 업무를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들로 묘사를 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글의 관계가 중간에서 반전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지문은 그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에서 나왔던 SNS의 발달로 인해서 퇴근 후에도 직장인들이 업무의 연장선에 고통받게 되었다, 그런 내용하고도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기술적 진보와 업무 스트레스, 이 두 가지를 접목시켰을 때 두 지문이 소재가 같기 때문에 두 개가 사실 한 모평에 두 번 출제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두 개의 소재를 중화해서 연계 지문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소재 연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바로 소재 어휘를 알아두는 거죠. 소재 어휘. 여기서 말하는 소재 어휘는 바로 아까 말한 플러그인, 이런 게 무슨 의미냐? 플러그인은 단순히 콘센트에 꽂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인포메이션 인풋을 받는 현대 상황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내용은 트랜슬레이션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다음 15강의 3번입니다. 이 지문은 사실은 그렇게 내용상 세부적으로 기억해 놓을 건 없어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 연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바이올로지 연계를 대비해서 어휘를 주로 알아두시고요. 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 For sea squirt 하면 멍게가 되겠죠? 멍게에게 a two-part life cycle, two-part, 부분이 두 개래요. 두 개의 이분화가 된 생계가 provides a quite obvious advantage, 장점을 준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장점은 군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은 먹이를 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장점 등을 포함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 자세한 부분을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법만 잡겠습니다. 자, 7번째 문장이에요. 5번 문장의 일부. 여기 지금 would soon be so crowded that 나와 있는데, 이 so하고 such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이 상황은 사실은 so 다음에 so형 어명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오기 전까지 단순히 형용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so형 어명을 적용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죠? 다만 중요한 거는 so와 such의 좀 더 원초적인 특징을 알아두는 건데, so의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다면 on, 명, 이거는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she's so smart 하면 그냥 she's so smart 하지 she's smart a girl, 이렇게 she's so smart a girl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명사는 선택사항이란 얘기고, 서치의 경우에는 반대로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She's such a genius. She's such a genius 하면은 genius 그 자체로 똑똑한을 포함하기 때문에 she's such a smart genius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명사 구만 나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so인지 such인지 구별해주는 거, 뒤에 명사 구가
있구나 없구나로 파악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렇게 치면 글을 약간 뒤에서 앞으로 읽는 식도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어법 내용은 by the time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by the time은 뜻이 뭐뭐 할 때쯤에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by the time은 시간의 부사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규칙, 시간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안에 있는 모든 미래 내용이 현재로서 대체되기 때문이에요. By the time they are ready to change the dolls and take up blah blah. 여기서 비동사로 are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할 때쯤에는 그들이 준비가 될 때쯤에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다 그래서 될 때쯤이라 그래서 미래네 will be 써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실제로 여기서 are인지 will be인지는 모의고사에서도 실제로 시간의 부사절 내용으로 출제가 빈번하게는 아니지만 꽤나 간헐적으로 됐던 부분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답은 아니지만 비껴가는 선택지로 나왔던 적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마이너하긴 하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강의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The definition and function of halo effect. 헤일로 효과가 나왔어요. 자, 헤일로 효과의 정의와 기능. 먼저 헤일로라는 건 뭐냐? 헤일로라는 거는 이거 천사 그림인데 천사가 대충 날개가 있고 머리 위에 헤일로라는 게 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천사의 인상착의를 보고 저 천사는 헤일로가 떠 있으니까 천사겠다. 착하겠구나. 나를 구원하겠구나. 굉장히 sacred 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가지는 선입견이 있죠. 천사는 착할 것이며 신성할 것이고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그러울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요. 그 선입견을 더욱 짙어지게 해주죠. 그래서 일종의 헤일로는 We can also call halo effect a stereotype enhancer. stereotype enhancer. 스테레오타입을 좀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헤일로를 반드시 천사한테만 적용시키지 마시고 자,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예전에 어떤 여자분을 봤어요. 여기서도 예시에서 지금 her 여기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her other traits라고 해서 여성분이니까 저도 여성분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미나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전공 미팅을 같이 하는 여자분이 길에서 봤는데 담배 꽁초를 길에다 버리고 있었어요. 함부로. 사실 담배 꽁초를 길에다 버리는 거는 어떤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동이고 한국에서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는 행동은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그 행동을 봐서 그녀에 대한 인상이 좀 씌워졌습니다. 저 사람은 부주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을 다음날 세미나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 처리를 되게 좀 게을리 했어요.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책임감도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능력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봤을 때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던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그 선입견이 합쳐져서 그 사람을 더 평가절하하게 되겠죠. 그게 헤일로 이펙트다. 그러니까 잘못을 더하면 그것만 가지고 비판을 하면 되는데 예전에 안 좋게 남았던 인상까지 합쳐져서 비판을 하게 되는, 말 그대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입견을 악화시켜주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고 선입견이 좋아지는 건 헤일로 이펙트라고 보기 어렵고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게 겹쳐야 헤일로 이펙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쁜 사람이 이미 헤일로 이펙트가 있을 때 좋은 일을 했어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게 이 글의 정의가 될 거고,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The halo effect causes는 오형식 동사죠. 하게 하다. One trait about a person. 어떤 사람에 대한 한 가지 특징이 to color your attitude and perceptions of all her other traits. 그녀의 또 다른 모든 특성들에 대한 태도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만듭니다. affect란 뜻이에요. color은. 그러니까 역시 이게 나쁜 트레이트면 다른 좋은 트레이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문장은 어법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he more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인데
만약에 여기서 the more difficult 뒤에 is을 대신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걸 만약 대수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더 비교급에 눈이 멀어서 이걸 가주어진 주어 물어보는 것까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가장 위험한 어법은 출제 의도가 포인트가 2개 이상 결합되는 어법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2개 이상 있을 수 있다. 더 비교급하고 가주어진 주어 2개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염두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모평 어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10월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 좀 호락호락하게 잘 해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절대 6월은 지나갔고 9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3번 문장은 so for example 이 부분은 삽입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for example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뒤에 예시가 계속 나와야 되고요. for example은 예시가 끝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likewise 혹은 therefore 그러므로 같은 게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for example로 시작했다면 이 앞에 예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시가 시작되면서 뒤에 예시를 이어가는 그런 기능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직장이라는 좀 세부적인 직장 동료라는 세부적인 인물을 묘사했기 때문에 여기가 예시 시작이구나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는 15강 4번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5강의 5번이에요. 자, 이거는 헬륨의 기능 The preventive function of helium against developing the bends. developing은 여기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수병에 발발하는 걸 막기 위한 헬륨의 예방적인 기능. 헬륨이 어떤 예방적인 기능을 할까 그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 헬륨을 산소통에 넣을 때 이제 원래 우리가 사람들이 잠수를 할 때 breathe air 공기를 마셔요. 근데 공기 산소통에는 oxygen and helium 산소하고 헬륨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륨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해결책이 되겠죠. Helium is substituted for nitrogen in this mixture. 원래는 질소가 있었는데 질소를 대체하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because it's less soluble. 용해가 덜 되기 때문에 nitrogen보다. 그래서 혈류에 또한 dissolve, 녹는 경향이 덜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 하면요. 우리 혈관이 있죠. 그럼 이 혈관에는 항상 이제 산소가 흐르게 되고 녹아서 이 산소가 거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압차가 커지다 보면 이 거품이 커지고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혈관은 뼈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뼈를 통한 구멍으로 거품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은 엄청나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혈관 안에서 뭔가가 폭발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아프겠죠. 그런데 질소는 폭발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줘서 이게 잠수병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헬륨은 그게 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헬륨이 특수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substitute before A라는 표현이 아까 위에서 나와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substitute before A가요. 여기 있죠. 수동으로 나왔네요. 원래 이제 B 자리에 이게 있었는데 B 자리가 앞에 온 거예요. 그럼 헬륨이 A를 B로 대체하다니까 B가 대체제고 A가 대체당하는 그 사라지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죠? 사라지는 것. 그러면 A를 없애고 B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 근데 이걸 달리 쓰면은 replace A with B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빈칸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낚는 경우에 이 구문까지 잘 알아놔야 활용이 가능해요. 만약에 replace B with A로 쓰면은 전혀 틀리니까 좀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위에서 5번째 줄에 나오는 the bends 이거는 잠수병이라고 합니다. 잠수병이라고 불리는 잠수병 역시 아까 말한 그 혈관에 거품이 터지면서 사람이 등이 굳게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굳게 된다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더 밴드의 어원은 밴드가 이제 굽어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굽어지다. 사람이 그런 고통에 시달리게 되면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뭔가에 맞으면은 몸을 막 말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몸을 만약에 펴려 그러면은
straighten up 하기가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straighten up 할 수 없습니다. 즉 벤트된 상태로 계속 자세가 있는다는 얘기겠죠. 5번 문장은 삽입 문장으로 적절한데 왜냐하면 이 effect, 이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효과가 앞에서 어떤 게 effect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요. 앞에 문장을 보고 이게 effect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화학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탄산음료 딸 때 거품이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 얘기가 나왔다면 예시는 거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거품이 이제 표출된다는 얘기를 계속 비유해서 비유 이전으로 돌아와서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화법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비유 끝나고 다시 일반화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 비유가 이어가려면은 글의 주제가 상당히 좀 길어지겠죠. 물론 비유가 이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내용상 그게 이어가긴 좀 힘들어 보이네요. 15강의 5번 보도록 했고 15강의 6번입니다. The ambivalent views on the erosion of the ocean cliffland. 해안에 있는 절벽지대의 침식에 대한 양면적인 견해들. 근데 이 침식이라는 게 뭘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Due to the tides. 파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파도가 철썩하면서 절벽지대가 깎아 내려가요. 그게 erosion, 침식이 될 거고.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뭐였냐? 사실 주제에 관련된 부분은 5번부터 나와요. 5번 문장부터 봅시다. This finding, 이 연구 결과는 증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즉 절벽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불평을 더 많이 한 걸로 보였대요. 사람들보다. 근데 그 사람들의 땅은 증가를 하고 있었대요. 증가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불평을 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 아니냐 싶을 수가 있는데, 자, 뭐가 그 배후에 있었냐? 하지만 인정돼야 됩니다. The land lost. 아마도 이제 이뤄진 땅이 lost는 land를 후치후직하고 있고요. Probably was good cliffland on the open coast. 그런 열린 해안 쪽에서 개방된 해안 쪽에 좋은 절벽지대였대요. 근데 그게 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엎어졌다. 그러니까 절벽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통째로 다 엎어지면 여기 있던 뭔가가 다 엎어질 테니까 눈에 띄게 엎어졌겠죠.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렇게 불평하기가 더 쉽겠고 심지어 이 땅은 좋은 땅이었고요. whereas는 접속사로서 반면에란 뜻이니까 뒤에 절이 나와야 돼요. The land gained, 얻어진 땅은 was low, 낮고 모래가 많고 특별히 쓸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가 깎여 내려가서 모래사장이 이만큼 엎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불평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두 사람의 불평이 양면적인 그런 견해가 나왔어요. 침식에 대해서. 근데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Geologist는 지질학자고 지질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주로 잘 모릅니다. Are usually not aware that the very existence of a cliff, 절벽의 존재가 is a warning, 신호라는 거를. 절벽이 있다는 거 애초에 절벽은 침식을 통해 생기는 거니까 절벽이 있으면 침식을 받기 쉽다는 얘기죠. That erosional processes are at work, 침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모른대요. 당연하지. 절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절벽은 계속 깎이겠죠. Even though the changes seem to be very slow. 굉장히 느린데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 한 번에 이제 깎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그럼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냥 cliffland나 erosion, spectacular 같은 그런 연계 어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t work는 진행 중인이라는 뜻으로 underway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15강의 6번 마치고 15강의 7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등방성이라는 얘기 나와요. 등방성, isotropic하다고 합니다. The isotropic nature of liquid, 액체의 등방적인 경향, 속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뭐냐? 등방성이라는 건요 방향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없고 그냥 좀 줏대 없이 남들 따라간다. 사람한테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 문장에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정의가 They freely, 자유롭게 adapt, 바꿉니다. Their shape, 그들의 모양을 to a containing vessel, 들어있는 그릇에 아니면 or an immersed solid, 담가진 그런 고체에 맞게 바꿉니다. 물에다가 쇠를 떨어뜨렸으면 그걸 쇠를 뚫으려고 하지 않죠. 그냥 감싸죠. 그냥 질량을 보존을 해주는 거죠.
and will simply give way to a solid object, moving slowly through them. 그 물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애들한테 길을 내어줍니다. 이만큼의 공간을 허락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딱히 막 저항하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acceptance를 잘합니다. 잘 받아들여줘요. 그 안에 있는 사물을. 그냥 이제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현상에 대한 이해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15강의 8번 갈게요. 15강의 8번은 The obstacle to the conversation between artists and audiences in art. 예술에서 예술가와 그 관객 사이의 대화에 있어 장애. 대화가 잘 안 된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림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설명을 했지만 일단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Thus, a perfect communication, 완벽한 의사소통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Between most artists and their audiences through their art alone. 예술 작품을 통해서만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대화가. 왜 그러냐? 의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있다 칩시다. 이 그림, 모나리자하고 닮은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술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작품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부시시한 사람이에요. 직위가 높은데 부시시해서 자기 관리를 안 해요. 자기 관리 안 하면서 주변 그 부하들한테는 자기 관리에 신경 쓰라 그러고 품위 유지를 굉장히 강요하는 그런 관리가 있다 칩시다. 그럼 이건 굉장히 풍자적이겠죠. 근데 audiences, 관객들이 보기에는 그냥 외모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와, 짝눈이네. 아니면 아름답네, 내 취향이네. 아니면 색채가 화려하군. 이런 식의 겉보기의 표현밖에 안 하고 있어요. 평가가. 그럼 이 두 사람은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죠.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양방향성이 아니라 일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방적인을 영어로 unidirectional이라고 해요. unidirectional. 하나의 통일된 방향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렇다면 예술작품에 대한 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이 글에서는 제시가 되지 않겠지만 추측을 해보건대 시사회, 즉 demonstration이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소통을 하든가 그런 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내용은 아니지만 드라마 작가들은 시청자들이 게시판에다가 주인공 제발 죽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올리면 그걸 반영해서 주인공을 안 죽게 하기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도 일종의 화가와 관람객의 소통의 일종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소재 자체가 친숙한 소재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15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16강도 우리가 한 2개 정도 진도를 나갔어요. 2개 나갔네요. 그래서 요약본 보도록 합시다. 16강의 1번은 나무가 자기 방어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앞에서는 실험자들이 싹이나 아니면 잎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 노루의 침을 나무의 상처 입은 부분에다 발랐어요. 자, 노루의 침이 뭘 상징하냐? 포식자의 위협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잘린 나무는 노루의 침이 나왔을 때 노루가 날 잡아먹으려 그래 이러면서 독성 물질, 즉 사리살릭 애시드를 생산을 합니다. 그럼 이걸 분비를 하면은 이게 맛이 bad tasting defensive compounds, 방어 기제가 있는 그런 맛이 나쁜 화합물이 돼요. 그럼 이러면 이 노루가 이 맛을 보고 퇴퇴 맛이 쓰네 이러면서 안 먹겠죠. 그럼 이걸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화학적인 반응이 조건부에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조건부를 영어로 contingent라고 하고 침이라는 외부 자극이 존재했을 때만 이런 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도 나와요. 그러나 단순히 침을 안 바르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렸을 때 나무들이 호르몬을 배출했는데, 나무들이 배출한 호르몬이라고는 어떤 호르몬이었냐? 그냥 자기가 부상당한 가지를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호르몬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있는 게 아니라 회복 기제가 있었던 거겠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실험이 의미하는 거는 나무 또한 자신만의 그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16강의 2번은 역사 언어학이지만 사실은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nguage and genetics,
언어와 유전학 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언어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언어의 뿌리를 살펴봄으로써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의 후예이며 어떤 곳으로 이주했으며 어떤 문화권에 어떤 문화권에 소속되어 있었는가 이걸 다 연구하는 거죠. 언어를 통해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건데 근데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6번 문장에서 In genetics, 유전학에서는 A person has more and more ancestors as one goes through earlier generations. 세대가 높아질수록 조상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그림이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네틱스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두 개를 그려두는 걸 추천을 할게요. 상당히 기억에 남기 때문에 영상을 멈춰놓으시고 그려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 물론 축약해서 그려도 상관없겠지만 네, 다 그렸으면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Genetics, 어떤 인간이 있다 쳐요. 그러면 그 인간은 모든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 있어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탄생이 가능하다라는 원리에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로 또 들면은 아버지는 또 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식으로 올라가겠죠. 물론 이 위에는 모르지만 아무튼 올라갈수록 조상이 둘, 넷, 여섯 이런 식으로 많아진다 볼 수 있겠죠. 물론 엄마 쪽에도 있을 테니까 더 많을 거고. 그렇지만 언어의 경우에 하나의 언어가 한 뿌리에만 속해요. 예를 들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해요. 쭉 올라가다 보면. 그리고 그 우랄 알타이족에는 또 위에 뭐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언어가 두 개의 언어의 결합을 통해서 생기는 거는 가계도상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단어의 도입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는 이제 게르만어에 속하는데 그 게르만어이긴 하지만 라틴어에서 도입이 된 그런 단어들이 있죠. inferior 같은 것들. 그런 도입은 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두 언어군이 합쳐져서 생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일적인 조상을 가지죠. 올라가도. 그리고 이걸 그냥 공통점으로 묶어 놓은 게 Indo-European Language 그룹이 되는 걸 테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두 개의 그림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어가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이주를 했는지 유전학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왜냐? 가능성이 덜하기 때문에 가설이 덜 나오죠. 라틴어를 사용을 했던 스페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남유럽에 살았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갑자기 북극에가 있진 않을 테니까 그런 식의 예측이 훨씬 덜 나옵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남유럽에 있는 사람과 북극 근처에 사는 사람이 유전학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나오면 그건 또 다른 가설 허용을 하겠죠. 따라서 유전학이 아무래도 언어학보단 덜 정확하고 언어학이 유전학보다 역사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6강의 2번까지 오늘 했던 그 총 10개의 지문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영상 시청하신 후에 변형 문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